가장 애증이 담긴 책이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본격적인 협업을 해서 만든 책이기도 하고, 근데 레스터 그린스푼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또 칼 세이건 못지않게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앤드류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한국어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거 하나 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현재는 없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모두 타진해 본다는 칼 세이건식의 사고방식, 접근 방식이 이 책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가 뒤쪽에 몰려 있겠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 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 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4 진행을 맡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쪽으로 해야 보이나요? 를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박사님 알려주세요. 네,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안이 공저로 공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모스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앤드류안이 참여는 되게 많이 했지만 공저자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작업했던 책들 중에 이제 공저로 표시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책 보니까 2008년 5월에 앤드류안이 방한했을 때 이제 책 출간 기념회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때 기사 나온 게 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책 설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코스모스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는 생명 탄생에서 인류 등장까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진화론의 발전 과정, 그리고 DNA의 기본 원리 이런 거를 짚으면서 인류의 폭력성과 이타성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안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1980년대 말에 미국하고 소련의 핵 경쟁 보면서 인류 멸망의 위기감을 느낀 게 이제 집필 계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인류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분노하다가 인류는 조상들의 폭력성을 어쨌든 물려받았는데 그 한편으로 또 서로 돕고 평등한 관계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 기자회견장에 계셨었죠. 약간 분위기라던가 같이 만나보시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2008년인데요. 5월 7일이네요. 그날 이제 앤드류안이 이제 그때 한국에 오셨고, 그날 제가 새벽에 이제 픽업을 해서 아마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앤드류안 처음 만났던 건데, 기자간담회로 가는 기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아침에 굉장히 일찍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처음이니까 어색하잖아요. 이제 외국분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칼 세이건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한 게 이렇게 인사하고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짜가 있어요. 6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연인이 됐던 날이기도 하고 결혼을 한 그 날짜기도 해서 그 숫자를 꺼내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날 그래서 좋아져서 아마 그 분위기가 인터뷰장까지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기자분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되게 조마조마했다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단답식으로 하질 않으시고 질문이 하나 단답식으로 오면 이제 앤드류안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통역을 그러니까 길게 했죠. 그랬더니 그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요. 특히 그때 같이 왔던 앤드류안의 제 아들이죠. 샘 세이건은 저더러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듣고 한국말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기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반면에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미 칼 세이건 책을 많이 읽었고 그분들이 인터뷰 줄 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그 맥락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인지 어쨌든 처음 만났지만 굉장히 서로 이렇게 교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갔던 그런 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앤드류안을 만나기 전에도 칼 세이건 책을 쭉 읽어 오셨었고, 이제 앤드류안을 만나서 질문하셨던 거는 그런 내용 안에서 어쨌든 뭐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신 것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자 간담회는 이제 공적인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제가 뭐 약간 덧붙여 설명을 하면서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 앤드류안과 이제 그거 끝나고도 같이 이렇게 시내 구경도 다니고 제가 저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책 읽다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처음 시작이 그 6월 1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때 그 아들 샘 세이건은 벌써 그 K컬처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가수들 포스터 구하러도 다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것들 또 그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책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에 5월 달에 제가 그 앤드류안이 지금 살고 계신 미국 그 이타카에 그 집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그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이제 쓴 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시해서 물어봤어요. 이 책을 쓸 때는 어떻고 했는데,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책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이 책에도 그 말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서 뭐 어쨌든 쓴 책이 각자든 같이 쓴 책이 30권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갖고 있는 책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장 그 애증이 담긴 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본격적인 협업을 해서 만든 책이기도 하고, 이 책 이제 차차 저희가 얘기해 나가겠지만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둘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사명감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 동의를 많이 못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억 같은 것도 들어서 두 사람에게는 어쨌든 가장 소중한 그런 추억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책에 처음 이제 표지를 펼치고 나면 환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종이 이러한 역사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를 제공한 레스터 그린스푼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레스터 그린스푼은 누구인가요? 보통 이게 헌사를 할 때 이제 칼 세이건 책들 보시면 그 뭐 앤드류안에게 하기도 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레스터 그린스푼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또 칼 세이건 못지않게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그린스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우주생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칼 세이건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스터 그린스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마리화나에 대한 책을 썼어요. 원래 마리화나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고발하는 책을 쓰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마리화나에 매혹되신 분이에요. 의사신데. 그래서 그 마리화나 리컨시덜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각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청탁을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거기에 칼 세이건이 한 챕터 썼어요. 미스터 X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칼 세이건도 그렇고 앤드류안도 그렇고 마리화나 애용자였거든요. 그리고 앤드류안은 그 우리로 말하는 마리화나 비범죄화,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본부 이런 데 10여 년이 넘게 회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칼 세이건으로 하여금 마리화나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마리화나를 즐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약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사실 이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들이 분비되면서 약물들이 그런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과학자니까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 몸으로 느끼고 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딱 어울리는 책이죠. 그분에게 헌사하기에. 네.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른 칼 세이건의 책들처럼 뭐 옛날 얘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간절히 내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포옹하고 싶었다. 3차례나 어머니의 형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3번 모두 내 팔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꿈처럼. 호메로스 오디세이. 이건 대체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오디세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소포클라스의 그 비극들도 그렇지만 그 이전 세대에 쭉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구전인데 그게 문자화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의 시초가 오디세이라든가 소포클라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말은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 세계, 우리 인간들의 믿음, 그들이 생각했던 뭐 방식이나 사고 같은 것들이 그 책에 다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이원론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대로 믿어오고 생각해왔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또 몸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결국 인간 본성과 이제 인간 특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좀 허망하잖아요. 영혼을 껴안고 싶은데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왔던 인간의 그런 어떤 간절함, 믿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전복하고 새롭게 뭘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첫 시작으로는 괜찮은 어떤 인용구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책을 다시 다 읽어본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국어판 서문이 따로 있어요. 그 서양에서의 조상 숭배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거일 텐데 이제 동양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전체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네, 문장 2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11페이지에 보시면 과거 지구에 존재했던 생명의 역사에 대해 최근에 얻게 된 생물학적 이해 덕분에 우리는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은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영적 관여에 깊은 토대가 있음을 밝혀준다. 결국 모든 생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스러운 메시지는 우리 조상들이 쓴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를 수 있지만 그 생명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18페이지도 좀 보면 오늘날 우리 인류 스스로가 쳐놓은 올가미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인데 생물학적인 조상을 탐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앤드류이랑 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오늘날 인류가 빠져있는 대체 올가미는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길래 이런 책을 쓰게 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득한 과거 얘기를 왜 꼭 오늘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책을 전체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어판 서문을 써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 나왔던 그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도 한국어판 서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책들과 이제 앤드류안이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전히 정말 1, 2위 안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이언스 북스 이 출판사에서 이제 거의 모든 책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전집처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래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앤드류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한국어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코스모스 책이라든가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잠깐 뭐 코스모스에도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로웰이라는 사람의 에피소드라든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편 코스모스 정도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유교적인 문화를 보면서 이제 조상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이 갔던 것 같고요. 조상 숭배 또는 그들의 어떤 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오디세이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유산의 어떤 정리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때는 지혜롭잖아요. 어떤 규범을 설정해주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게 단지 신화뿐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도 가이드를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설화나 전설 같은 것들이 실제 인간의 삶에 이득이 되고 그들의 어떤 빛을 주고 가이드를 했던 것들이 사실은 과학혁명 시기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오는 그 시기를 통해서 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지혜라든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던 것을 우리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허구와 가상에서 지금은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던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이제 뭐 진리를 찾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해오던 것들은 관성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오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고 이 사이에 괴리가 있고 한 거죠. 문명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건 인간인데,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동물로부터 해와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적인 속성이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렵 채집 시절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그런 그 당시 환경에 맞던 어떤 것들이 남아있고,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고, 책을 쓸 때 20세기였겠죠.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전중환 교수님의 책처럼 오래된 연장통을 여러 개를 모순된 연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과거의 게 뭐가 중요해, 오늘날 해야지 하지만 어느 거 하나 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또는 우리의 문명사, 인간 본성에 대한 것들도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진화론적인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야만 과학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진리를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한 1000년 후에 또 오디세이 같은 걸 누군가가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전에는 우리에게 큰 테두리와 안락감을 주는 어떤 방패막이었지만 그게 소용을 다 하고 이제는 올가미처럼 되었는데, 벗어 던지자면 이게 왜 올감인지, 어떤 올감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감이란 말을 구태여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서문에 보면은 이제 칼세건의 책들, 칼세건과 앤드류의 책들의 제목을 보면, 제가 제목들이 약간 좀 불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책 제목만 봐서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책 제목이 세르게이 파라야누크의 1964년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그 무슨 영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래서 이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이거 처음에 읽을 때도 그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199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 한 66세, 5세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옛날 구소련 거기 사람이세요. 그래서 뭐 장르 나눌 때 이런 얘기죠.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라 그러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예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현실
그 사실주의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적인 사실주의라는 게 또 사실주의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사실주의였죠. 근데 그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쪽 방면에 굉장히 재능을 보여서 인정받은 감독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고 똑같아요. 이름 영문 똑같은 그 영화를 1966년인가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 영화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어느 지역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떠돌고 있던 옛날 이야기, 민담을 가져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겉으로 본 사랑 이야기예요. 그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는데 지방과 뭐 반대가 많아서 여자가 죽었어요. 상심한 나머지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막 바람 피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어버려요. 이런 어쩜 약간 낭만주의이고 사회주의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퇴폐적인 이런 영화인데요. 이게 흑백으로 가다가 굉장히 밝은 색채의 컬러를 쓰기도 하고, 카메라가 롱 테이크가 아니라 굉장히 근접해서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어긋난다 해서 그때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게 거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랑과 질투와 그것을 둘러싼 음모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이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본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사회주의 쪽은 구성주의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걸 되게 싫어했을 거고, 근데 끝끝내 이걸 이제 고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적인 국가에서의 영화 감독에서 나락을 이렇게 떨어졌지만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점점 부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면, 그리고 또 앤드류안이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고 막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감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아마 여기다가 그걸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그때도 보려고 그랬는데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 유튜브 해보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이 제목이 또 이제 이해가 되는 전형적인 갈색원 책을 다 읽어야 이제 이 제목이 무엇이었구나 약간 이렇겠지만, 약간 그 영화와의 또 관련되는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그 서문에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진화의 길 위에서 일어난 중요한 전환점과 변화를 가능한 지점까지 추적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이 탐구 여행이 어디로 이어지든 절대 되돌아오지 않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았다. 딱 한 번, 우리 두 사람 모두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정의 내린 믿음의 일부를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기할 뻔했던 그 한 번 혹은 한 사람이 했던 그 믿음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뭐 얘기를 들으신 게 있거나 아니면 짐작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그 조금 한두 가지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칼 세이건 책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 세이건의 저술 방식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을 막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막 끝까지 가보잖아요. 특히 에필로그란 책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낙태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걸 전 이제 글쓰기 같은 거 할 때 전형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낙태에 대한 이제 칼 세이건은 그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그 자신의 직관 또 과학적인 면에서의 결론이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을 주장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낙태의 역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생명공학적인 의미, 뭐 윤리적인 의미, 이런 걸 끝까지 다른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밀어붙여 봐요. 그러면 이제 결론들이 다 다르게 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론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모두 타진해 본다는 칼 세이건식의 사고 방식, 접근 방식이 이 책에서도 드러나요. 일단. 왜냐하면 계속 이게 그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지자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조상으로 가야 되고, 또 결국은 그런 공동 조상이 있는 다른 동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책의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빅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되돌아오지로 하지 않기로 이제 절대 다짐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만 가다 보면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조상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하다 보면 뭐 부모님 때문에 가더라도 회의감이 들 거예요. 저런 물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지만 사람이 마냥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니 저런 부모들 밑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올라가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 보면 조상 중에 나쁜 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막 그렇게 되고 막 족보 산 것도 막 드러나고 막 이러면 진짜 멈추고 싶겠죠 거기서. 그래서 더군다나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많이 다룰 텐데요. 그런 어떤 영장류들의 폭력성 뭐 이런 것들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다 보면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고 이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어쨌든 괴로운 여정이라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짐을 했고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알리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는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때가 이제 어떤 그 냉전 시대가 막 가고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이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펼쳐놓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내심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게 흔들리는 거죠.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 그리고 그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 멈출 수 없는 이 사람들의 광분하는 그런 광적인 것들,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마땅하고 타당할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해지겠죠, 마음이 아무래도. 아씨, 우리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뭐 또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칼 세이건이 주장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렬하게 받아들이는 축도 있었지만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묵살시키는 것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레이건 행정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구분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화당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보수 정권에서는 칼 세이건이 굉장히 탐탁치 않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런 것과의 갈등도 있었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 인간 이성이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재생산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 두 사람도 천하의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도 흔들렸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네, 그 코스모스 오리지널과 앤드류안의 코스모스를 읽었던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류에 대한 되게 깊은 불신에서 그냥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안쓰럽게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 그거의 거의 결정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그 주변의 이야기들, 뭐 그 이전의 이야기들, 제목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 걸음을 디뎠다고 볼 수 있겠죠. 책이 좀 두꺼워요. 하드커버인데도 어쨌든 한 7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이에요. 오늘 방송은 요거 0편이고요. 전체 포함해서 이제 0편부터 시작해서 10편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저희가 책 전체 지금 뭐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잖아요. 이 목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가 뒤쪽에 몰려 있겠죠,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토대를 차근차근히 다져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제목도 그렇지만 의도가 잘 드러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자리매김, 그 다음에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생기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또 영장류로부터 진화를 해와서 이제 오늘날 같은 본성을 갖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책 제목이 왜 이 제목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좋을까,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포인트가 뒤쪽에 어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초점을 맞추고 수렴돼 가지만 사실은 그런 토대로 가기 위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쩌면 이 두 분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들의 적나라한 우리들의 그런 본성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따져나가는데 그냥 인간 본성은 이렇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한 그런 큰 우주와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쭉 훑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심들과 질문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훈련이 저희들은 안 돼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이렇게 뭉게 나오고 있을 때 이 두 분이 딱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이 다소 전문적이고 다소 또 이렇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전개가 되더라도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 마치 터널에서 나오면서 아주 밝은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그 비스토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 앞부분에 되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잘 쌓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씩 다음 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